내 애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자, 한 바퀴만 더, 한 바퀴만 더. 아빠가 백수인 줄 알기도 했고요. 진짜 피곤한데 정말 짜내면서 놀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전 요리를 좀 하니까 한 80점 정도. 2점? 확실하게 나는 요즘 아빠다. 화이팅! 요란한 봄비가 쏟아지던 주말. 궂은 날씨에도 30여 명의 아빠들이 아이들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엄마 없이도 능숙하게 아이를 챙기는 아빠들의 모습.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사실 오늘은 아빠들을 위한 육아 자조 모임, 충북 백인의 아빠단 체험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이곳에 모인 아빠들에게 육아는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입니다. 전생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이만 끝났어요. 오늘 아빠와 아이들에겐 함께한 일상의 추억이 또 하나 생겼네요. 아빠단! 백인의 아빠단 활동은 아빠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집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아빠들의 대표적인 면모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가사와 육아에 적극 동참하는 가정적인 남성들을 일컬어 요즘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단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녀 챙기는 거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아주 준비도 잘 하시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우 아빠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맞춰. 우와. 우와. 과거 주로 엄마의 역할이었던 가사와 육아가 이젠 아빠들의 몫으로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부부 공동 육아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와, 엄청 크다. 이쁘지? 이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 백인의 아빠단 대표를 맡은 새아이 아빠 양대성 씨.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산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지금 애가 3명이고요. 그리고 남자 7살, 6살, 2살의 지금 아빠고요. 첫째는요 7살 양아성이라고 하고요. 첫째 성향이 저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감성적이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엄청 좋습니다. 운동신경이 엄청 좋고 둘째는 양하진 6살인데 하진이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얘가 이제 공부하는 거, 특히나 지금 영어를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가져 하는데 지금 막내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막내는 첫째, 둘째보다 훨씬 순하고 어제 그저께 8개월 됐는데 8개월 동안 진짜 별로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첫째, 둘째도 이뻤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잘해주고 싶고 진짜 저 혼자의 마음 같아서는 이제 넷째도 또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와이프는 뭐 이미 4명을 키우는데 무슨 뭐 저기 1명을 더 낳냐 이런 어떤 상충된 그런 또 의견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8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잡더니 아빠 나랑 놀아줘야지 어디 가냐고 눈물을 막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아빠가 놀아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장 큰 인생의 모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뭐 성공 이런 것도 좋지만 가족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아들을 잘 양육하는 아빠가 저한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를 꿈꾸는 대성 씨 역시 전형적인 요즘 아빠입니다. 맨날 싸워 아주 그냥. 자 해봐. 슛. 오, 우와. 오. 최근 대성 씨와 같은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요즘 아빠 현상이 우리 사회를 이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남성들의 비율 또한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43.6%,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은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분담을 해서 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또 남편이 전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육아해주고 또 그렇게 뭐 주말에도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공동 육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 그 아기의 발달에도 그렇고 또 가정의 어떤 화목함도 그렇고 거기에 좀 영향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존재로서 아빠, 즉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서 아빠의 출현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죠. 기존의 그 이제 부모상이랄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부모상은 돈 버는 아빠, 돌보는 엄마인데 이제는 아빠들도 가족을 돌보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양에서 양육으로 달라진 아빠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아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는 다른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개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사실 부모가 딱 똑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아이를 보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놀고 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소파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틀려요. 엄마하고 같이 놀았던 애들은 소파에서 살그머니 이렇게 살살 내려오는데 아빠하고 한번 딱 놀고 나면 발쩍 뛰어서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이 방식에 의해서 아이들의 영향이 확 달라지는 거죠.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아빠하고 그런 놀이를 하다 보면 그런 것에 좀 더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아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아이를 둔 유지연 씨 부부. 재현 씨 부부와 두 아이들 사이엔 늘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 글자? 사과 주스. 땡. 저요. 요구르트. 땡. 자, 피읍, 이응, 이응. 피읍. 정답. 아, 맞추지 마. 오. 맞지? 준이 엄마 힌트 줄게. 사과를 영어로 하면 뭐지? 아빠. 이렇게 잘해? 파인애플. 네풀. 애플. 애플. 어른들과 대화를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물어본 거, 그것만 정보 공유하고 대화를 하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 음식을 뭐 먹었게 물어봐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땡, 김치 땡, 된장국 땡, 뭐 먹었을까? 떡볶이 딩동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먹은 거 하나만으로도 대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들이 항상 뭘 챙기고 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다면 아빠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놀면서 훨씬 더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 같고 좋은 놀이를 하면서 잘 자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너무 들고요. 아빠 재현 씨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놀이 상대입니다. 재현 씨는 이런 아이들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는데요. 와이프 직장이 청주였어요. 아이 태어나고는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와이프 직장이 청주여서 기차로 서울로 출퇴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는 모습만 보고.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또 밤에 아이가 깨고 울고 그러니까 또 따로 이렇게 자게 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말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이 시간이지 좀 더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볼까요? 같이 인사해주세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인 재현 씨는 이른 새벽 일을 시작해 아이들의 일과가 끝날 때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시간을 온전히 아이들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빠가 술래할게. 자,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만족을 해요. 금전적으로 그때 당시 벌었던 돈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새 아이의 육아에 동참했던 강영규 씨도 유재현 씨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규 씨도 고심 끝에 직종을 전환했는데요. 첫째를 와이프가 임신해서 만삭 때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양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집에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다 낳았을 때도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제 업무는 새벽이나 밤을 이용해서 이제 업무를 보고, 낮에는 이제 좀 육아에 같이 전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나이 터울이 크지 않은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육아의 고충이 컸다는 현규 씨. 한 바퀴만 더. 오해 섞인 시선에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낮에는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뭐 놀이터 가서 놀기도 하고, 주변 이웃들이 보기에도 저 집 아빠는 뭐 하지? 그리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한때는 아빠가 백수인 줄 알기도 했고요. 우리 아빠 백수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도 육아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답니다. 아빠 카레 최고. 아빠 카레 최고지. 네. 그지. 네. 육아를 통해 느꼈던 행복감이 기대 이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되기 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빠 뭐하세요? 애 우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 뭐 그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게 또 막상 결혼하고 제 아이를 가지니까 남의 아이까지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프리랜서로 이제 직업을 전향하게 된 계기도 집에서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차라리 내가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좀 힘들더라도 낮에 이렇게 집에서 내가 아이들 케어하고 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좀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예. 육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보상도 존재합니다. 뭐 일을 하면은 이제 돈을 받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고 하는데, 육아에 대한 보상은 좀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이제 뿌듯함과 아이들 보기만 해도 그냥 좀 더 힘이 되고, 이게 체력을 쏟아 부으면서 에너지를 더 얻는. 예. 항상 건강하게 지금처럼. 아이들도 아빠의 이런 마음을 알아줄까요? 육아휴직 이후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22개월 딸아이 아빠 염현섭 씨. 이게 지금 세범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인데 이것만 자꾸 입고 자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빨아야 돼요. 네. 딸 세범이가 10개월 되던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현섭 씨는 1년의 휴직 기간 동안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 와이프 혼자 이제 육아를 또 전담하게 되니까 와이프가 그때 이제 산후 우울증이 좀 강하게 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에게 제가 같이 해야 할 시간을 많이 부여해야겠다 해서 이제 육아휴직을 결심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저랑 많이 친해져서 이제 아빠 하면서 아빠를 많이 찾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또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아기가 이제 뭐 뒤집기를 할 때도 동영상으로만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육아휴직 쓰면서 아기가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걷고 뛰고 이런 걸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한테 뿌듯하고 좋았던 기억이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선택했던 육아휴직은 현섭 씨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딸 세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건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현섭 씨의 아내 초미 씨에겐 어땠을까요?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육아휴직 쓰기 전에는 2점? 2점 정도였는데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는 그래도 한 98점?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한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노력과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내한테 항상 감사하죠. 네. 저는 100점 만점에 2만 점 드리겠습니다. 좀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신랑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그런 심정이었어. 점점 아이가 이제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신랑이 살이 10몇 킬로가 빠졌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자기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도 많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막 자기 전에 육아 유튜브도 보고 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빠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남편분이 요즘 아빠의 뭔가 이렇게 롤모델? 그럼요. 표본입니다. 표본. 요즘 아빠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화점 가면은 딱 보입니다. 유모차 끌고 이제 혼자 쇼핑하면서 막 커피 들고. 근데 이제 집안일을 육아를 잘할지 몰랐다고. 지금 자기는 육아를 너무 육아 적성이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신랑 휴직을 안 했으면 몰랐겠죠? 자기가 그렇게 육아를 잘하는 사람인지. 남편 현섭 씨를 지켜보며 남성 육아휴직이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를 실감했다는 초미 씨. 달라진 남편 현섭 씨의 모습에 초미 씨의 가족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또래를 만나면 절대 애 낳지 마라. 너무너무 근데 여자한테, 남성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한테는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니까 진짜 애를 낳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육아휴직을 쓰면서 육아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제 일을 다시 찾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 애를 낳아도 되는데 남편이 같이 육아를 했을 때 낳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는 육아휴직 쓰기 전에는 둘째는 절대 없다 인생이. 하나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둘째를 계획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변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섭 씨와 초미 씨의 사례처럼 남성 육아휴직은 바닥을 찍은 출산율을 반등시킬 해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스웨덴의 라떼파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실 스웨덴에서도 그 과정까지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바뀐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갖다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게 최근에 긍정적인 바뀐 부분도 있죠. 중요한 것은 힘든 것을 갖다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좋은 측면, 좋은 것을 느끼는 측면, 이 부분을 갖다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 줄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단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 경험치에서 오는 행동하는 그 이행력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조금이라도 출산 휴가부터 차곡차곡 들어간 아빠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엇을 정말 이걸 위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인드가 생겨요. 이게 일이고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스킨십을 하고 아이와 계속 교감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사 물리적으로 앞단에서만 이제 아이가 굉장히 영아일 때만 육아휴직을 써서 육아를 도왔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클 때 아이가 자라가면서까지도 계속 양육에 어떻게든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사실 모성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이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같은 것들이 아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딱 최적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아빠들은 본능적인 물론 요소는 있지만 그 외에 육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죠. 특히 아빠들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6개월 이내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이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구성에는 한 그 6개월 사이에 최고조로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중 남성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편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제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사기업 내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친구도 이제 건설사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를 보고 되게 부러워했어요. 이제 쓰고 싶을 때 아이를 보고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여건이 안 되니까 좀 못 쓰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해 사상 최저 수준을 찍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할까요? 저희가 2016년 이전까지는 그 남성 자동 육아직 제도가 없었었고요. 저희가 2017년부로 자동 육아직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동이라는 거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무조건 휴직을 들어가게끔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난임 지원, 그리고 그 난임 휴직, 그리고 예비 아빠 초음파 휴가, 그리고 그 태교 여행 지원, 그리고 또 예비 부모들을 위한 산정검사 지원 등 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서 좀 저출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예상하는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양육비는 140만 7천 원. 자녀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거라 답한 비율도 93.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한 기업이 부모들의 양육비 걱정을 덜어줄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의 출산 장려금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놓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이라고 하니까 엄청 놀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애가 커가면서 이제 돈이 많이 좀 들어갈 텐데 교육비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경제적으로 잘 메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출산 장려금으로 통해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 CEO의 머릿속에는 그게 아마 1, 2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고 저희 반대하다가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결국 집행하게 되었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로열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짓는 회사거든요. 미래 세대가 없으면 저희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결국 미래 세대를 만드는 게 저희의 수익을 올리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저희가 마중물이 되고 쫓아온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 생존, 그다음에 성장 전략으로서 가족 친화 기업 전략을 기업이 이제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이 엄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친화적인 어떤 환경 조성, 급할 때 이제 기업이 육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엄마 아빠 직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유연 탄력 근무를 이제 보장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확대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가족 친화 경영 전략을 기업은 선택을 이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유재병 씨의 출퇴근길에 동행하는 딸 아림이. 5살 아림이는 재병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의 반응은 굉장히 만족을 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등원과 하원을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사도 다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엄마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네. 딸애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출근을 하고 아니면 등원을 하면서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출근할 때 같이 자기도 이제 등원한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그래도 많은 안정감을 갖고 이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도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집중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 생활 환경이나 패턴이 유사하게 되니까 더 밀접하게 아이들과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병 씨네 회사는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내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각종 휴가 제도, 선택근무제와 재택근무 시행 등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원책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초코칩. 기업들이 가족 친화 제도 도입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봐봐. 파인애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파인애플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너무 새콤달콤해가지고. 새콤달콤한 거? 이제 다 골랐어? 우리 손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저희도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 휴가 쓰는 것에 대한 그런 큰 부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조직 문화가 지금 실제로 고용시장, 채용 마켓에서 퇴출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떤 대기업이 아주 수직적이고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가족을 챙길 수 없다라고 하면 선택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채용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벌써 3에서 5년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잘 때? 가족 친화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이제 기업 문화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도망친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장시간 문화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기부터 저는 출발을 하고 싶어요. 일단 물리적으로 양육,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장시간 근로 문화로 인해서 본인들의 개인 시간이 굉장히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장시간 문화, 요거를 장시간 문화를 좀 개선하자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워딩이라면 개인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주자. 현재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근로시간 유연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보다 19.1%나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률이 높아진다면 기업 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입니다. 아빠는 슈퍼맨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분위 사회 분위기나 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슈퍼맨이 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스스로를 요즘 아빠라 자부하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린이집 등원도 시키고 하원을 시키면은 아빠가 등원시켜서 줘서 너무 좋아, 기뻐. 뭐 하원할 때도 아빠 하면서 달려올 때 그런 표현들이나 사랑해라는 표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아내가 뭐 약속을 좀 잡는다, 자주 있진 않지만 뭐 주말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 부담 없이 그냥 다녀와라 라고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벌써부터 사회성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길에 가는 이제 모든 분들께 다 인사를 하고요. 엄마 아빠 찾지 않고 동네에 있는 모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사 잘하면서 잘 지내고 오는 그런 아주 사회성이 좋은 아기입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더 좋아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엄마를 원하지 않거든요. 차 트렁크에도 보면은 축구 골대 2개, 축구공 2개, 진짜 그 수업 시간에 가면 드리블 연습하는 콘, 한식 조리기능사를 수강을 끊고 또 그부 다니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인증 마크라고. 좋은 아빠 인증. 8세, 7세 애들 신발 사이즈 아세요? 저는 사실 잘 알아요. 아이들 옷도 신발도 제가 삽니다. 그 소속돼 있는 반 이름. 저희 아기가 새싹반에 있습니다. 저는 타요반입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도 지금 핸드폰에 저장돼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어플에 남겨야 됩니다. 예. 거의 한 45일 동안을 이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까지 연달아서 쓰면서 가족과 정말 24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정말 마법처럼 막 부성애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45일 동안 아이를 보면서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애기 잠 못 잘 때 같이 못 자면서 같이 육아를 하면서 키운 정들이 쌓이면서 이 아이에 대한 부성애가 생기지. 일단 여성분들의 경우 그 출산이라는 과정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24시간 동안 밀착해서 좀 함께 육아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그런 거가 하나만 있는 집안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만 둘, 셋 있는 집안에는 정말 이제 필수적인 그런 휴가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게, 어찌됐든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첫째에 대해서 이제 케어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아버지 아니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 둘, 셋. 같이 해야 돼, 같이. 엔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아빠 온다. 우리를 좋아하는 아빠. 그런 아빠야. 아빠 사랑해. 너무나 사랑하고 여보 고마워요. 너도 엄마 아빠랑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자. 사랑해. 일단 아이들 생각하면 웃는 모습이 정말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외운가요 요즘은? 세봄이도 이쁘게 잘 키우고 올바르게. 그냥 칼퇴만 하면 돼. 아. 나 진짜 칼퇴하고 오면 돼. 제 주어진 업무 시간에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